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떻게 버릴 것인가? 계속해서 버림의 미학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이죠. 어떻게 버릴 것인가로 좀 넘어와 봤습니다. 버림의 유용성에 대한 거를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버리면 될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버려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어떤 건 쉽게 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건 잘 버려지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저만의 통찰을 갑자기 얼기가 떠올라서 그것을 기록했는데 그 기록을 가지고 다시 AI에 넣어주니까 AI가 조금 더 상세화를 시켜주고 저의 그런 통찰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또 체크를 해줬어요. 그래서 오늘 좀 내용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자, 이건 저번에 해드렸던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넣었어요. 어떻게 버릴까 해서 주제로 강의를 할 건데, 요지는 무엇을 버릴지는 어떤 과정으로, 즉, 어떻게 버리냐에 달려있다. 비로소 먼저 버릴 때 버려야 할 것이 보인다. 오늘의 통찰은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버려야 할 것을 다 알아야, 그 필요성을 다 깨달아야, 비로소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할 때도 있는데,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적인 버림은 안 될 수 있어요. 왜? 내가 이미 그것을 버리지 않고 살아온 시간들이 길기 때문에, 잘 버려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는 먼저 버려야 된다. 이걸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비움의 역설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네요. 어떻게 버릴 것인가? 선 실행하고 후 인지하시라.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버려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그래서 실행과 경험과 기록으로 완성하는 인식의 기술. 제가 그래서 세 가지를 제시를 했거든요. 실행적 인식, 경험적 인식, 기록적 인식. 그러니까 실행을 통해서 버릴 것에 대해서 감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한번 조금이라도 약간 덜어내거나 버려보면 그것이 비로소 버릴 것인가, 내가 다시 붙잡을 것인가가 인식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 많이 했죠. 마인드박스 치고 거기다가 버릴 것을 리스트화해서 기록을 해보면 조금 더 인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뇌각 여기 보시면 기저핵이라는 데가 있어요. 안쪽에 그 습관적인 것들 반복 패턴하는 그런 패턴들을 기억하는 곳입니다. 어, 습관의 관성 이 습관의 관성 습관은 뇌의 깊은 곳인 기저핵이 각인됩니다. 이곳에 저장된 습관은 의식적인 생각보다 빠르게 실행됩니다. 그러니까 기저핵이라는 것은 무의식적인 습관을 생각하는 실행하는 뇌의 기관이에요. 그래서 버려야지 하고 생각만 해서는 이 기저에게 강력한 전기 신호를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맞아요. 왜 어떤 것은 버려야지 하고 그냥 금방 버릴 수 있는데 어떤 것은 내가 이런 습관, 저런 습관, 내가 이걸 좀 변화시키고 싶어. 근데 변화가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쉽게. 한두 번으로. 그것은 이제 물리적인 실행적 차단이 먼저 일어나야, 그러니까 선실행을 해야 비로소 뇌의 전두엽이 이게 필요 없던 거였구나라고 뒤늦게 인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머릿속에는 알아요. 요 야식 먹는 거, 쇼츠 보는 거, 우리 다 알아요. 근데 어느 순간 하고 있죠. 어느 순간 반복할 때가 있죠. 우리가 그때는 생각의 영역에서 버리시는 게 아니라 행동의 영역에서 먼저 버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야 인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쇼츠를 보는 건 뭐 어떤 거에 중독까지는 아니어도 중독적인 성향의 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 간당간당해요. 그런데 이걸 벗어나는 방법은 일단 그것을 차단하는 행동부터 하는 거예요. 생각의 영역이 아니라 행동의 영역으로 그걸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게 버릴 거라고 내가 인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기저핵이, 이 부분이 이제 기저핵이에요.
안쪽에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지 부조화 이론. 근데 이걸 역이용하는 거거든요. 뭐냐면 레온 페스팅거의 심리학자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 행동과 생각이 일치하지 않을 때 불편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바꿔서 행동을 먼저 바꿔버리면 뇌는 그 불편함을 견디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생각을 행동에 맞게 수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인지 부조화 이론을 역이용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먼저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거죠. 늘 막 많이 먹었어요. 아니면 늘 어떤 거를 좀 집중적으로 뭐 초콜릿을 좋아하세요. 그러면 초콜릿을 먹지 않는 선택을 엄청난 생각을 통해서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행동하시는 거예요. 먼저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가치 없는 것이라고 인지적인 생각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거죠. 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생각을 통해서 많은 어떤 계획을 통해서 실행을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심플한 그냥 실행이 나의 계획과 생각을 따라오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재구조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걸 다 되시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철학과 인지과학을 보면 체화된 인지라는 개념이 있대요. 그러니까 인식은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인식은 머릿속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움직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달리기가 아무리 예를 들어 제가 달리기를 좀 예를 들어 드리면 달리기가 아무리 좋다고 말로 해도 안 달리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당연한 거예요. 왜? 머리의 영역으로 인지가 안 되는 상태예요, 이미. 그러니까 그런 분과는 그냥 한번 나와 함께 산책을 나가자. 나랑 같이 달려보자, 그냥. 한번 달려보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조금 힘들 거예요. 한 일주일만 달려보자. 그러면 3일간은 죽을 상을 사는데 한 4일쯤부터 조금 체력이 몸이 적응하면서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수많은 이론 공부와 교육보다 더 좋은 것은 그냥 몸으로 한번 겪게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은 경험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버리는 행위, 액션 자체가 하나의 인지 과정이다. 행동 자체가 인지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강의를 얼개까지 짜줬어요. AI가. 그래서 왜 우리는 매번 버리기에 실패하는가?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짰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는 다른 게 뭡니까? 그냥 이런 주제에 대해서 강의안을 만들어줘. 이거는 제가 없는 거예요. 강의안에. 근데 제가 이러이러한 주장을 내가 펼칠 거야.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다뤄주고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을 부연 설명해줘. 그러니까 저는 제 골자가 살아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AI가 상세화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강의는 80%는 사실 제 몫이에요. 저작권은. 그래서 보세요. 왜 매번 버리기 실패하는가? 질문. 버릴 것을 다 정하고 버리려 하시나요? 그래서 못 버리는 겁니다. 역설 제시예요. 무엇을 버릴지는 생각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버리는 과정, 즉 행동 그 자체가 결정한다. 그래서 핵심은 이미 강화된 습관은 인지보다 빠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을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강화된 습관은 인지보다 빠르다. 따라서 선버림 후인식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우리가 퍽실행, 아이캔 유니버스에서는 퍽실행을 강조하는데 바로 이런 뇌과학적인 원리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왜 선실행인가? 뇌과학적 이유. 습관의 요새가 있다. 생각만으로는 이 기저에게 뇌가 이미 학습한 습관 회로를 깰 수 없어요. 절대 깰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영역으로만. 그러니까 이게요, 감정과 똑같아요, 또. 우리가 어떤 자극에 의해서 감정이 생기는 패턴이 누구나 다 있으시거든요. 어떤 행위나 어떤 모습을 봤을 때, 어떤 반응을 내가 받았을 때 어떤 감정이 생기도록 나의 기저액과 이 습관 회로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차올랐을 때 생각으로 미뤄지지 않습니다. 그때는 몸을 움직여야 돼요.
100%입니다. 100%. 그러니까 적어도 그 공간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반복되는 감정 패턴을 깰 수 있는 공간이 생기신 거고요. 그리고 잠깐 멈출 수 있는 여력이 생기신 겁니다. 이제 이거 반복해서 이제 훈련을 하시면 예전에는 내가 말실수를 했어요. 어떤 감정에 빠져 있을 때 말실수를 하거나 좀 내가 과격해지거나 그것 때문에 또 내가 또 사실 후폭풍이 오죠. 스트레스를 받죠. 그런데 요런 어떤 강의를 통해서 좀 잠깐 배우시고 그때 선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이 나오기 직전에 10초 멈추자. 이게 행동이죠. 10초를 그냥 먼저 멈추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그 대상을 빠르게 30초 안에 양해를 구하고 벗어나 보자. 뭐 아파트를 잠깐 내려갔다가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다든지 잠깐 한 바퀴를 돌고 온다든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죠. 근데 이게 점점 훈련할수록 감정을 안정화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이미 나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안 하실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인식의 지연이 나와. 이게 바로 그것입니다. 인식의 지연. 버리고 나서야 그것이 내 삶에 끼치는 영향이 여기 객관화된다. 감정도 마찬가지죠. 잠깐 떨어져야 그 감정이 뭔지가 보이기 시작하지. 내가 그 감정 안에 이미 들어가서 빠져 있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그거 기억나시죠? 화난 사람에게 왜 이렇게 화를 내? 그러니까 내가 언제 화를 냈어? 라고 화를 내죠. 그게 바로 그 원리예요. 보이지가 않는, 인식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화냈다는 사실이. 자,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버릴 것을 인식하는 세 가지 필터, 방법론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행적 인식입니다. 일단 끊어내라. 분석하거나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문제나 어떤 무언가를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거예요. 아예. 효과가 큽니다. 실행을 통해서 뇌에 강제적 공백을 부여하면 그 공백이 주는 홀가분이나 불편함을 통해 비로소 대상의 본질이 보이고 또 그 방향으로 내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렇게 제가 쉽게 예를 들어, 독서, 그리고 달리기, 숙면, 다 좋은 것들인데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각각의 조금 디테일한 방법은 다르지만 달리기는 그냥 유니폼 갈아입으시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바로 유니폼을 갈아입는 겁니다. 독서. 그냥 책을 펼치고 한 장을 읽어버리는 거예요. 아, 오늘은 책 읽기 싫어. 오늘은 좀 날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다가, 오늘은 피곤하니까 안 읽을까? 오늘은 피곤해. 맞아, 피곤해. 설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벌써. 생각의 영역에서. 그러지 말고, 생각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냥 읽으시는 거예요. 한쪽을. 그리고 나서 변화를 찾아보세요. 근데 한쪽을 읽는 순간 뇌는 인지 부조화 때문에 생각이 바뀌는 거죠. 한쪽을 읽으니까 또, 생각보다 또 피곤한데도 재밌네. 그러니까 이 피곤함이 어찌 보면 거짓 피곤함일 수 있다라는 거죠. 습관화된, 이게 너무 관성화된. 그래서 오늘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경험적 인식이 단계가 또 있습니다. 이건 이제 비워진 상태를 사는 건데요. 버린 후의 상태를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을 통해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그게 없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없어 보니까, 없어도 괜찮네라고 경험적으로 인식이 되는 거죠. 오히려 낫네? 그러니까 약간 그것을 먼저 실행해 보셨을 때, 예를 들어 뭐 그러실 수 있죠. 누군가는 핸드폰이 있어서 음악을 듣고 뛰는 것이 좋은 분이 있고, 오히려 음악이 없이 뛰는 것이 좋은 분이 계세요. 그거는 그렇게 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상의 영역에 인식을 두지 말고 경험의 영역에 인식을 두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기록적 인식입니다. 객관화된 데이터로 보는 것. 그러니까 무엇을 버렸는지, 무엇을 버릴 건지, 내 감정이나 시간, 효율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록은 우리의 인식을 높여주죠, 당연히. 그래서 주관적인 미련을 객관적인 수치와 언어로 전환해서 다시는 그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게 못을 박는 과정이다.
자, 결론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의 공간을 먼저 비워라. 어떤 공간입니까? 우리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어떤 행위의 시간을 공간화 시키셨을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어떤 계속 반복했던 그 무엇인가가 나에게 건강을 줄 수도 있고 성장을 줄 수도 있고 내가 무심코 했던 그 행위가 나를, 나의 시간을, 나의 에너지를 낭비하도록 할 수도 있다. 그래서 2026년도 우리 프로젝트와 연결해 보면 계획하면서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버려볼까를 먼저 결정해보자. 그러면 오늘 뺏는 사소한 행동 하나를 선실행으로 버려보면 그 뒤에 비로소 우리가 어떤 것을 이제 채워야 할 것인지를 명확히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 그래서 오늘은 생각의 영역으로 버리지 말고 행동의 영역으로 버리자. 그래서 결국 실행, 후, 인식이라는 아주 이 메커니즘을 한번 활용해 보자. 어떤 잘 안 되는 것에 있어서. 잘 되는 것은 그냥 버리시면 돼요. 안 되는 거는 먼저 버리시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시면 두 가지를 다 활용하시면 여러분께서 아주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AI와 함께 저의 어떤 그 방향을 조금 더 풍성해주게 하는 AI의 도움으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께도 유익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